자,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제집 304페이지. 2번 문제죠. 2번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지만 요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필요 없는 서류는 3번이겠죠. 3번.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소유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권원 80%, 소유권 15%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나오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뒤에 일단은 조합 문제가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보고 오도록 하죠. 14번 아니고 15번 315페이지 15번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획을 공급받기 위해서 니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디귿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조합 설립할 때 신고하는 건 딱 하나가 있었죠.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해서 기획에 들어갈 말은 국민주택을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는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뒷페이지 16번 문제. 자, 옳은 것.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요거. 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여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는데 최소 20명.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왜 틀렸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맨 앞에 보시면은 그냥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조합. 자, 주택법상의 조합에는 종류가 3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서 주택법에서 조합 문제를 풀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 3가지. 자, 다음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은 이 3가지를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밑줄을 이렇게 꺼놨죠. 이렇게 칸을 나누는 게 지역 직장주택조합이랑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내가 가입비 내고 주택건설 대지를 확보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미 권한이 확보가 돼 있죠. 소유자들이니까. 그래서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올 때도 다음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니면 다음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면은 이 3가지 조합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하면은 문제를 푸실 때 다음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은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그거는 옳은 말이라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물어봤으니까. 반대로 다음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물어봤으면은 위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건 틀린 지문. 어떠한 조합을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다음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나오면은 이 3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문에서 뭘 물어보는지, 어떤 조합을 물어보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그 실수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물어보는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물어보는지 이 3가지 조합을 다 물어보는지, 다음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떠한 조합을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6번처럼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면은 세 가지 조합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요거는 맞죠?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그리고 여기 뭐 따로 안 나와 있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 역시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자,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허가 받습니다. 허가.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를 신청, 허가. 요거는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 세 가지 사업에서. 근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역시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안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주택조합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세 가지 조합 싹 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소 20인이라는 건데 리모델링은 아니죠. 그래서 앞에 주택조합은에다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라고 해야 정확하게 옳은 지문이라서 2번이 틀린 지문. 그 다음에 3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원칙.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지문의 맨 앞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는 양도가 가능한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양수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된 사람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즉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만 그 뒤에 사망의 사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한다. 아닙니다.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자격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만 이 단서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아니죠. 직장주택조합.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지 지역주택조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17번 옳은 것.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조합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선 공급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집을 고쳐서 소유자들이 다시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책임만 부담해야 하며 해서 틀린 지문.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죠. 신고. 그 다음에 4번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많은 소유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원칙은 원칙은 인가받아야 한다라는 거. 근데 신고하는 건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하죠. 이렇게. 그 다음 18번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거전용 면적이 90제곱미터인 주택을 소유한 자도 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직장주택조합이죠. 이럴 때는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2번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여도 된다. 안 되죠. 무주택자만. 3번 조합 설립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무주택자이거나 85 안 되죠.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4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무주택자와 관련이 없다. 이거 아니죠. 그냥 막 말을 지어낸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격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게 18번의 5번 지문이 정확하게 옳은 지문. 그 다음에 319페이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신청하죠. 허가를. 근데 이거는 니은은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니은은.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30세대 이상 증가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는다. 허가받는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리모델링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시행자가 아니라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게 낫겠죠.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옳은 지문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니은도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는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의 20번 지문, 20번 문제. 불구하고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 사유로 틀린 것. 자, 원칙은 안 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조합원의 사망. 맞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전산 조치 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원의 수가 설립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500명이 짓기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 100명 더 모집하겠습니다 라는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징역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라 여기 사업계획 승인 후에 변경됐을 때.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후에. 그 다음에 조합원이 여기 탈퇴한 경우에는 충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1번.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데 이 인가를 신청할 때는 권한은 80% 이상, 소유권은 15%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걸 물어본 거죠. 그걸.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권한은 80%, 소유권은 15%.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 국가 또는 이것도 지금 저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합은 여기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다시 앞에 안 푼 문제가 있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3번 문제 주택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 건설에 관한 설명인데 일단은 이제 저 책에 진도가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순서대로. 그래서 조합은 엄청 중요하니까 지금 저 끝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제로도 안 나와 있는데 제가 9, 10월달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저쪽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죠. 주택법에서는 총 7문제가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내지는 뭐 많이 나오면 두 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설에서 등록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이거는 뭐 100% 시험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올해같이 개정사항이 많을 때는 뭐 충분히 두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조합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역시 두 문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를 한번 제가 저쪽에 써보죠.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아까 등록이라는 게 있었죠.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의 요건이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합니다. 다만 요거 공동주택에서 도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겠죠.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되고,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뭘 받죠?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사업 계획 승인의 대상입니다.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할 때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지. 자,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라고 했고, 이 주택법은 특별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을 알고 나면 이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들은 싹 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죠. 그래서 자, 단독주택의 경우 원칙은 30호인데 50호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게 첫 번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706페이지 1번에 가로 1번 보고 있죠. 가로 1번 706페이지 1번에 가로 1번. 그래서 단독주택은 원칙은 30호인데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옆에 박스에 707페이지 가로 맨 위에 있는 박스에. 그래서 법제 2조 24호 강목의 어느 하나, 이게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그래서 제가 이걸 단독주택 단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독주택 단지. 이렇게. 그래서 단독주택 단지로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줄여 쓰는 거고, 그 문장을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옥. 이러한 것들은 50호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49개까지는 허가를 받고 지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은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거기 가로 안에 보시면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자, 방금 리모델링은 뭐 받고 진다라고 했죠? 원칙은 리모델링은 허가. 리모델링을 원칙 허가 받아야 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리모델링 역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그래서 원칙은 30세대인데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첫 번째, 아까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이런 것들. 원룸은 아니고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달동네. 달동네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49개까지는 허가받고 빨리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셀프 방식,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해서 뒷페이지 708페이지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논점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지. 그래서 원칙은 제가 이걸 지자체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자체장. 근데 이 지자체장을 면적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각각 구분을 해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그래서 자 면적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구분을 하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지자체장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특별시, 광역시는 아래 위에 둘 다 들어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원칙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대도시까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면적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이 말을 더 줄이면은 시, 도, 대도시 이렇게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 광, 시, 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아래 위에 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아래 위에 둘 다. 그 다음에 원칙은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죠. 예외 708페이지 2번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해서 1번 그 박스 안에 1번을 보시면은 사업 시행을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면적에 관계없이 국장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되는 사업은 면적이 엄청나게 넓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은 시도지사는 어떻다라고 했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되면 시도지사는 택도 없으니까 국장이 택도 없으니까 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거기 택지개발사업의 택, 도시개발사업의 도, 택도 없다. 시도지사가 택도 없으니까 국장이 하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세 번째,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요 네 사람 묶여 나오면은 주택법에서는 공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공시행자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에게 받죠. 국장에게. 이런 것들도 뭐 시험에는 아주 자주 출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 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네 번째는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럴 땐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에게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은 1번만 보겠습니다. 1번만. 국계법에 따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이고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들이 있는 곳. 이러한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즉 주상복합이죠. 역세권에 짓는 주상복합이 300세대 미만이고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미만일 때, 이럴 때는 요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도심지, 역세권, 오피스 빌딩들이 많은 곳인데 낮이 되면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막 모여 있다가 밤이 되면 도시 외곽 지역인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밤이 되면 이 지역이 텅 비어버리니까 이 도심지역의 상주 인구를 늘려주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죠.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여기는 밤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도매시장에,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밤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90% 미만일 때 에는 요거 허가받고 지어도 된다라는 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 지하철역 주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 같은 것들 많이 지어지죠. 그런 것들은 허가받고 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보다도 71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711페이지. 자, 이거 이제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였고 711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이 나오죠. 자, 보면은 세 번째. 논점은 착공, 의무, 기간 및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은 얼마 안에 하죠? 5년.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 2년,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은 5년 해서 착공 의무 기간.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구별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마찬가지 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 2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요게 착공 의무기간. 이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안 하면이라고 했죠. 안 하면.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5년짜리들을 착공 의무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5년짜리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 의무 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건축 허가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다만 최초 공구, 외의 공구를 착공을 안 한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들만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711페이지에 1번 사업의 착수가 나오죠.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착수 의무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은 공구를 분할하지 않고 단지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근데 공구별로 분할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최초의 공구는 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그리고 공사를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게 2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번 박스 안에 보시면은 사업 주체가 법 16조 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요거 5년짜리들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 안 할 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를 2년 안에 착공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이게 세 번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박스 위에 보면은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다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즉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2번, 3번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보증을 받은 사업은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다.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어딜 볼 거냐면은 7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16페이지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이 나옵니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그래서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이러한 내용들. 자,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0%.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소유권을 100%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면 되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원을 확보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을 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사람들,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요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은 원칙은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되지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착공에 들어갈 때는 남의 땅이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되죠.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직 모자란 20%, 5% 이런 게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매도 청구라는, 매도 청구. 자, 이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항상 뭘로 하죠? 시가로.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로.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유자랑 얼마 이상 협의합니까? 3개월. 그거는 건축법이랑 동일한 내용. 그 다음에 매도 청구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지분이
95% 이상의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80% 이상 95% 미만일 때에는 누구 빼고? 원주민 제외하고. 이 원주민이라는 건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살던 사람들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소유권이 95% 이상일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한데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게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은 크게 제가 제목을 항상 4가지를 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지. 두 번째는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지. 세 번째, 얼마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지 해서 착공 의무 기간. 그 다음에 이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어떻게 하는지, 즉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소유권은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모자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는지, 매도 청구까지. 요 4가지. 각각이 싹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모자란 소유권에 대해서 행사하는 게 매도 청구. 그래서 내가 가진 권리가 95% 이상일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95% 미만일 때는 원주민 제외하고 매도 청구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4가지 논점, 매도 청구까지. 그 다음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게 717페이지. 717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죠.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718페이지 맨 밑에 낙가불화 같은 애들이죠.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인 토지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법원에다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문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싹 섞여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타인 토지 출입이 나오죠.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이라고 돼요. 공공.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 내지는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20페이지 토지 매수 업무의 위탁이 나오는데 여기는 주어가 국가 지자체라고 되죠.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아까 출입이, 타인 토지 출입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다 할 수 있는데 업무의 위탁은 국가나 주공. 자, 서울에서 국가나 주공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은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사업, 토지 매수라든지 손실 보상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저 밑에 부산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국가나 주공이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토지 매수라든지 손실 보상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머니까 각 지자체 장에게 이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게 가로 보면은 국가 또는 주공, 주어가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국가 또는 주공인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랑 손실 보상 업무를 지자체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탁했을 때는 수수료를 줍니다. 2%.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매수 업무가 아닌데 수용이 나와 있죠. 수용. 그래서 토지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근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첫 번째, 사업 인정 시는 사업계획 승인인데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똑같죠. 사업 시행 기간 안에. 그 다음에 제가 수용에 관해서는 자료를 한 장 나눠드렸습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나오는 수용은
공공이랑 민간 모든 시행자가 다 수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공공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아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만 수용이 가능하고 목적도 딱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그때만 수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간선시설 설치 비용 및 상환인데 아까 앞에서 도로, 상하 수도, 뭐 전기, 통신, 지역 난방시설 이러한 것들을 기간시설이라고 했고 근데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돈 내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해서 3번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간선시설은 사업 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특정한 간선시설들은 설치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그게 박스 안에 나와 있죠.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그 다음에 우체통은 국가가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사업 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하는데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럴 때는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가로 2번에 위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 1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 위에서 아까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했죠? 지자체. 자 근데 지자체가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로나 상하수도는 국가가 50%까지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사용검사 1까지 설치 의무자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722페이지 가로 5번에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이게 아니라 6번 7번 보죠. 7번 가로 7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가로 2의 기간까지 즉 사용검사 1까지 간선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직접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사용검사 1까지 간선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설치 의무자가 사용검사 1까지 설치를 안 해주면은 분양을 못하니까 사업 주체가 직접 설치를 해버린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722페이지 그 밑에 가로 5번이 아니라 그냥 큰 5번. 자, 요건 한번 설명해 보면은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경쟁 입찰을 합니다. 국공유지라도.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는데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두 번째는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했는데 안 하면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안 하면 매각한 건 환매해오고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에 안 하면? 2년. 자, 다시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경쟁 입찰을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짓는다라고 국공유지 매각 요구를 했거나 임대 요구를 하면은 이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다만 2년 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한 건 환매하고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723페이지의 6번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그래서 가로 1번 보시면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즉 그냥 사업주체는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채비지를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총 면적의 50%까지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아직 이제 채비지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환지 계획 수립 전에 자 채비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들어가 있죠. 설계, 새거, 헌거, 비용, 입체 환지 중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게 채비지, 보류지 명세니까 채비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을 때 그럴 때는 하나의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거. 매각을 환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게 가로 2번. 그 다음에 가로 3번. 채비지 양도 가격 원칙은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 다만 임대주택 건설할 때는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렇게. 그 다음에 724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것들은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쭉쭉쭉쭉 보실 필요가 없고 734페이지 사용검사 등이라는 게 나오죠. 사용검사. 요거 문제 풀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사용검사. 네.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사용검사를 한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는 사용검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했을 때는 사용검사도 국장에게 신청합니다. 국장에게. 이게 원칙. 그 다음에 가로 1번 사용검사.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N은 사용검사도 공구별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용어를 정해보면은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할 때는 요 착공신고랑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착공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죠. 최초의 공구는 승인일로부터 5년 내에,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로부터 2년 내에 이렇게 나눠서 착공신고를 하고 있고 사용검사도 별도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줄.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이죠.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밑에 줄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적 사용검사 해서 가로 1에도 불구하고 가로 2번은 보지 마시고 가로 3번 예외적 사용검사 가로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문에 따라 해당 주택을 시공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박스 안에 1번. 자, 원칙은 사용검사는 사업 주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주체가 파산했거나 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자 파산한 경우에는 보증인이나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할 때 이럴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자 시공자가 들어가는 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했을 때만 파산했을 때는 보증인이나 입주 예정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할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시공자까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임시 사용 승인의 방법 조문에 나오죠. 주택의 경우에는 동별로 맨 밑에 735페이지 맨 밑에 보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동별로 대지 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그 뒤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736페이지 매니.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실시하죠?
15일. 우리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은 7일. 7일 보름, 7일 보름, 7일 보름 했던 거. 요거 14일 아니고 15일 안에 사용검사를 신청한다라는 거. 자, 문제 몇 문제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죠. 305페이지의 3번 문제. 틀린 것.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후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죠? 사용검사.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는 동일하다.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은 지자체장인데 예외적으로 국장. 근데 사용검사는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는 지금 없죠. 사업계획 승인, 구청장은. 그래서 다릅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 공용지의 기부 체납이나 간선시설 등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그런 당연한 소리죠. 주택건설사업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시설 기부 체납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고,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 도, 대도시, 시장이다.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되죠. 자, 10만 미만일 때는 특, 광, 시, 군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 도,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원칙적으로는 시, 도, 대도시 시장인데 10만 미만할 때는 이 대도시 시장을 시장으로 좀 10만 미만할 때는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뭐 가로 안의 말은 10만 미만일 때 바뀌는 사람은 여기 도에서 시장 군수로 바뀐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이렇게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자, 5번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문제. 틀린 것.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자, 5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더,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분양 보증을 받은 사업은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양 보증이 안 돼 있다는 말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는. 아니죠. 원칙은 5년 안에,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5년 안에. 그 다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1년, 이것도 1년 아니고 2년.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면적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시, 도, 대도시, 시장. 위에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따로 나오죠. 시장 군수.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 이렇게. 다만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네.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 첫 번째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5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대통령으로 정언한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 도지사 또는 기읍,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10만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 그래서 기읍에는 대도시 시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니은에는 10만 이상일 때.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디귿에는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요거는 10만 미만일 때. 그래서 리을에는 10만 미만.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 도, 대도시, 10만 미만일 때는 특, 꽝, 시, 군이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5번 문제는 사업 계획 승인권자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 여기 우리 목차에서 공급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급 설명을 드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따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좀 넘기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부터 다시 사업계획 승인 문제가 나오죠. 312페이지의 10번 문제 틀린 것.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 도, 대도시. 맞죠?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도지사는 택도 없다 그러죠. 택도 없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은 택도 없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장이.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칙은,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고 할 때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역시 권한을 확보했을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일부터 60일입니다. 60일. 이건 60일.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죠. 기출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 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을 때는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 틀린 것.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원칙 5년 안에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분양 보증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분양 보증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 보증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3번이 똑같은 지문이죠.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분양 보증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의 사유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의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으니까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가지고 이게 정상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취소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아서 이게 정상화 되겠다라고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있으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없다. 그렇죠? 시장 군수는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무조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니까. 구청장은 특별시나 광역시에만 있는 거죠. 특별시나 광역시에만.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무조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니까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사용검사 틀린 것.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전이라도 건축물을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아까 임시 사용 승인의 방법이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동별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그 다음에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자 내지는 입주 예정자가, 그래서 파산했을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 내지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안 할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여기 시공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할 때는 보증자,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시공자까지. 4번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의제받는 것들은 다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 빼고는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 승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의제되는 거 다 의제된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했을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할 때는 보증인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시공자까지. 그래서 파산 있을 때는 보증자 내지는 입주 예정자,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며칠 안에? 15일. 그 다음에 사업 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뭐 틀린 질문이죠. 절대로는 아니죠.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아까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 원칙은 간선시설은 사업 주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역에는 100호, 그 다음에 니은에 뭐 100세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밑에 점들처럼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조합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321페이지 22번 요거에 관한 설명이죠.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이나 임대.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국공유지를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할 수 있다. 다만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매각한 건 환매해오고 임대계약은 취소한다. 그래서 1번 박스 안의 첫 번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할 때, 그리고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그래서 50%랑 2년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3번에 주택건설 용지용 토지의 취득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랑 뭐 매도 청구 몇 문제 남아있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